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잘쌤입니다. ESWT라고 부르는 체외 충격파 치료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좋다 그래서 받았는데 와 엄청 아프기만 하고 받고 나서도 막 낫는 느낌이 안 들던데? 실제로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치료 받고 나서 효과 있는 거 맞아요? 라고 묻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체외 충격파는 왜 아픈 건지, 힘들게 받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요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료 좀 아픕니다. 이거 안 받을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아파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왜 아플까요? 일단 만성 통증 부위는 자극에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줄염이 만성이 된 건병증, 장경인대 증후군, 족저근막염 같이 오래 아파온 부위는 통증 신호가 과민해져 있어서 같은 자극을 줘도 훨씬 더 아프게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그냥 먹던 콜라가 38km 지점에서 마시면 머릿속에서 탄산이 막 터지죠. 약간 그런 느낌? 비유가 맞나?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체외에서 충격을 주는 파잖아요. 실제로 때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아픈 부위를 두들겨 버리니까 아픈 게 당연합니다. 초음파나 마사지랑은 다르게 통증 수용체의 기계적인 충격 에너지를 조직에 전달하는 치료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아픈 부위에 충격을 주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만성 통증 부위는 건물이 무너져 있는 건설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래되었을수록 땅은 울퉁불퉁하고 자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더 지저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회복인데 지금 잔해물들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튼튼하고 깔끔하게 건축이 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충격파 치료는 외부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요 잔해물들을 치우고 엉망이 된 땅을 다져서 고르게 만드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건물을 잘 세울 수 있게, 회복을 잘 할 수 있게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플 수 있지만 흔들어서 청소해준다. 이해가 되시죠?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이겁니다. 며칠 전에 치료받고 왔는데 오늘 딱히 좋아지는 느낌이 없는데? 체외 충격파 치료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통증 조절 효과. 다는 아니고 일부 환자에서는 한두 번 치료받고 나서도 통증이 훨씬 참을 만한 정도로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만성의 경우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건 통증 신호의 전달 방식이 변화되거나 통증에 대한 인지가 바뀌는 효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게 진짜 메인인데요. 조직 회복 효과입니다. 아까 다시 공사를 이쁘게 시작할 수 있게 기반을 다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세포 반응을 유도하고 콜라겐을 재배열하고 치유 과정을 재가동시킨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런 조직 레벨의 변화는 오늘 받고 내일 체감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연구에서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는 4주, 6주, 12주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를 보기 위한 평가주 수이지 실제로 4주째까지 아무 느낌의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치만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지 즉각 회복을 시켜주는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치료의 강도인데요. 강하게, 세게 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극은 있어야 땅이 다져지겠지만 어떤 선 이상으로 간다고 해서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과한 강도는 치료 후에 반응성 통증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프긴 한데 참을 수 있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의 경우 보통 주 1, 2회 3, 4주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까 내용 기억나시죠? 기반을 다지는 치료이고 건물을 세우는 거, 부상 부위가 실제로 회복되는 거는 체외 충격파가 아니고 내 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휴식해주면서 영양 더 잘 챙기고 더 잘 자고 해서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만 쭉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운동을 점진적으로 함께 진행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실제 회복이 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는 중에는 인터벌이나 어필 같은
강도 있는 훈련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벼운 조깅이나 걷기 등이 가능한데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치료가 아파서도 그렇고 가볍게라도 운동하려니까 평소 먹던 진통제를 드시고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회복에는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약, 특히 진통제 종류는 병원에서 지어주는 걸 제외하고는 따로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 이상 통증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 야간통이나 열감, 붓기가 있는 경우라면 바로 병원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가 아픈 데다가 비싸기까지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치료들이 그렇겠지만 체외 충격파 치료도 만능이 아니고 즉효성 치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강도로 재활 훈련과 함께 사용하면 의학적 트렌드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입증된 그런 치료 툴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요게 요런 치료라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부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상 없이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하나, 다시 붙어, 하나.